사람이 기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상처도 없을까요? 그 질문을 처음으로 떠올린 건 아주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꼬리는 의식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나왔어.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TV에서는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제가 들어온 걸 알고 있을 텐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제가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기대였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 한마디. 아니면 왔어? 하고 고개 한번 들어주는 것.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마치 소리 없이 진행되는 연극 같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공간.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같이 밥 먹을까? 말을 꺼내는 순간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기대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미 먹었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었고 너는? 이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말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아주 미세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아 그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게 더 익숙했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이상하게 속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건 냉동식품 하나뿐이었죠.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돌리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건 TV 소리뿐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기다렸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면 언제 와? 배 안 고파? 같이 먹자 기다릴게. 그 말들이 당연했던 시절.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되더군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전자레인지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한 입 한 입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 나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기대. 그게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고 실망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겠죠. 그럼 기대를 안 하면 되는 걸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정말 덜 아플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말자. 아내에게도 이 관계에도. 그렇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앞으로 저를 어디까지 무너뜨릴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겉으로는 티 나지 않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하고 들어와서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꺼냈을 텐데 이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돌아오는 짧은 대답 혹은 무관심한 반응. 그걸 또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조금 더 크게 올렸습니다. 침묵을 덮기 위해서요.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변한 건 제가 기대를 멈췄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대를 멈추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고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편해진 대신 뭔가 다른 게 사라졌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도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 끝이 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밝게.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지? 아내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나 보던 그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 저는 괜히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습니다. 응, 오늘은 좀 힘들었지.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얘기해. 그 말들이 끊어져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나자 아내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왔어? 아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랑 통화했어? 무슨 일 있어? 자연스럽게 물었을 텐데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기대하게 될까봐. 괜히 또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 그 밝은 표정, 그리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사라진 그 표정. 왜 나한테는 저렇게 웃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를 조금씩 살펴보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 휴대폰을 보는 시간, 잠드는 시간, 그리고 웃는 순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있을 때, 특히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는 종종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걸거나 같이 있을 때는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단순히 멀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더 이상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 그렇구나. 이해해버린 사람처럼 조용히 받아들이는 느낌. 하지만 그 평온함은 진짜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눌러서 만들어낸 아주 얇은 막 같은 것이었죠. 그 아래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인해볼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 그것도 같이 사는 아내를. 예전에 저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미 그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퇴근 시간. 아내는 늘 비슷한 시간에 퇴근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날은 일찍 들어오고 어떤 날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늦었네? 가볍게 물어보면 일이 좀 있었어. 그 한마디.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 때문이 아니라 이미 흔들려버린 제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제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빨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가보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라는 이유를 붙였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TV도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장을 보니 아내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내가 말한 퇴근 시간보다 이미 한참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 일이 많아서. 그 짧은 문장.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일이 많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표정.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아내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왜 늦었는지. 아무것도. 그저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구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이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퇴근하면 인사하고 밥을 먹고 각자 시간을 보내는 척. 하지만 머릿속은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보는 시간, 메시지가 오는 타이밍,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아내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식탁 위에 올려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거나 뒤집어 놓거나 심지어 화장실에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척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아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주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이면서. 그리고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을 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쓰던 제가 알고 있는 그 번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지? 숨기고 있다면 바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화 목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 하지만 대화 내용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그 문장들이 차례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의 하루를 알고 있었고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었고 아내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원래 제가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아니,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도 눈은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읽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고 싶어.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말은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은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상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했을 때 훨씬 더 깊게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은 일상.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함 속에서도 그래도 내 사람이라는 감정이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웃을 때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건지 생각하게 됐고 아내가 휴대폰을 들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을 수도 있었고 휴대폰을 던져버릴 수도 있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있었지만 끝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하지만 그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확인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우연히 본 것이었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미 깊어진 관계. 오늘은 못 볼 것 같아. 다음에 보자. 그때처럼. 그 문장들,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장소, 제가 모르는 기억. 그리고 제가 아닌 누군가와 싸운 시간. 그걸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고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 한 글자. 왜 나한테는 웃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가장 잔인했던 질문. 처음부터 잘못된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웃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기대던 기억들. 그 모든 게 진짜였는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날.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왜?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어제 어디 갔다 왔어? 그 질문 하나로 우리 사이에 있던 얇은 막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당황, 경계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 알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짧게 물었습니다. 그 짧은 한 글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연락하는 거.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슬픈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탈한 웃음. 언제부터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좀 됐어. 그 말 한마디. 그게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좀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얼마나 많은 순간이었는지, 그 모든 걸 애매하게 감춰버리는 말. 얼마나?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몇 달.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달.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결국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왜?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어. 그 말, 그 한마디가 가장 크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비웃음이었습니다. 나도야.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힌 것처럼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는 서로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오래 대화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어. 집에 와도 아무 말이 없고 같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었어. 그 말은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기대를, 감정을,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상처 준 게 아니라 서로를 놓아버린 사람들이라는 걸. 긴 침묵 끝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질문. 정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게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사람도 관계도 조용히 사라진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의 결론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다시 시작할지 여기서 끝낼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